안녕하세요.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 수학 교과서 132쪽을 펼쳐주세요. 오늘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볼까요를 해보겠습니다. 132쪽을 펼쳐주세요. 슬기는 사다리꼴 모양인 학교 건물 지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네, 우리 이제 사다리꼴이 나왔어요. 자, 사다리꼴은 먼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단 사다리꼴에도 마찬가지로 평행한 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평행한 변을 한번 찾아볼게요. 평행한 변이 바로 자, 조금 굵은 색으로 선생님이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평행한 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행한 변을 우리는 밑변이라고 불러요. 네, 자, 평행한 두 변을 우리는 밑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두 변 사이, 평행한 두 변인 밑변 사이의 거리를 표시를 해볼게요. 자, 밑변을 하나의 밑변에서 다른 밑변으로 수직으로 내려 그으면 이것을 바로 우리는 높이라고 부릅니다. 자, 사다리꼴의 명칭 알겠나요? 정리를 해보면 사다리꼴에서 평행한 두 변을 우리는 밑변이라고 하는데요. 자,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고 하는데 사다리꼴은 약간 구별을 해줍니다. 하나의 밑변을 뭐라고 해주죠? 윗변이라고 하고요. 다른 밑변을 아랫변, 즉 윗변과 아랫변으로 구별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두 개를 합치면 다 밑변이라고 하죠. 서로 평행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때 두 밑변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를 우리는 높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약속은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약속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 약속을 알아야지만 수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은 잘 머릿속에다가 넣어 놓도록 합시다. 평행한 두 변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밑변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한 밑변은 윗변, 다른 밑변은 아랫변이라고 합니다. 윗변과 아랫변이 밑변이다. 자, 그리고 두 밑변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도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사다리꼴을 붙이거나 자르거나 해서 만들 수 있는 도형을 생각해 보는데, 자, 사다리꼴 두 개를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도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사다리꼴 두 개를 합쳐서 평행사변형으로 만약에 만든다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을 한번 볼게요. 사다리꼴 두 개를 이용하여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자, 준비물 14를 이용해서 사다리꼴 두 개를 한번 붙여 볼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사다리꼴의 윗변은 파란색, 아랫변 초록색, 높이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사다리꼴의 윗변 파란색, 그리고 아랫변은 초록색, 자, 그리고 높이는 빨간색, 이렇게 표시를 해볼 건데요. 자, 이제 준비물 14를 이용해서 여기 아래에다가 사다리꼴 두 개를 붙여서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만들어 보았죠. 그러면 자, 선생님이 만든 것을 봤을 텐데 여러분이 반드시 만들어 보고요. 여기에 선생님이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일단 자, 볼까요? 자, 우리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이 아마 이런 모양일 거예요. 자, 색깔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자, 이런 모양이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윗변은 파란색으로 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 윗변이었죠. 그 다음에 아랫변은 초록색으로 한다고 했어요. 아랫변. 자, 여기도 아랫변입니다. 즉 사다리꼴 두 개를 붙였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고요. 사다리꼴 하나를 봤을 때 윗변, 아랫변 있죠. 자, 거꾸로 붙였으니까 여기가 사다리꼴은 윗변, 아랫변이 될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나서 봤더니만 어떤 도형이 만들어졌죠? 네,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졌죠. 평행한 밑변이 두 개인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일단 우리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으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넓이를 구한 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넓이는 바로 요 사다리꼴의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뒤에 그 넓이를 나누기 2를 해줍니다. 자,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후에 반으로 나눠주면은 사다리꼴 하나의 넓이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전체 평행사변형을 구해준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절반인 사다리꼴만큼의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사다리꼴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어 본다면 우리 평행사변형 구하는 방법은 밑변 곱하기 높이였죠. 그런데 여기서는 밑변이 뭔가요? 자, 여기에서는 요게 다 합쳐진 게 밑변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밑변을 구하려면 아랫변 길이 더하기 윗변 길이 이렇게 하면 요게 바로 밑변의 길이가 되죠. 그죠? 아랫변 더하기 윗변을 하면 이게 바로 밑변의 길이가 되죠.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높이인데요. 우리는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자, 여기까지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 이 넓이에서 평행사변형 넓이에서 절반을 해줘야 되니까 나누기 2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 다시 정리를 하자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아랫변 길이 더하기 윗변의 길이 또는 윗변 길이를 먼저 더해도 상관없습니다.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합니다. 이해됐죠? 즉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서 절반으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밑변 곱하기 높이다. 그런데 밑변은 바로 여기서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이니까 아랫변 더하기 윗변 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 해준 다음에 그 평행사변형의 절반이니까 나누기 2를 해준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식을 이용해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직접 자로 재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요 아랫변의 길이는 얼마가 나오나요? 아랫변의 길이는 재보면 8cm 나오고요.
윗변의 길이는 2cm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높이는 4cm 나오고요. 자, 이렇게 구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40 나누기 2 하니까요. 20. 네. 자,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사다리꼴의 넓이는 자, 여기 단위가 있나요? 네. 자, 20인데 학교라고 했으니까는요. 학교의 지붕이라고 했으니까 센티미터라기보다는 미터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20 제곱미터라고 네네. 아, 여기 나와 있네요. 단위가. 네, 여기 단위가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0 제곱미터라고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장을 넘겨볼게요. 그 다음 장 3번 볼게요. 사다리꼴을 잘라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도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입니다. 우리 아까는 사다리꼴을 2개를 붙였는데 이번에는 준비물 14를 이용해서 사다리꼴을 잘라가지고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기도 윗변은 파란색, 자, 그 다음에 아랫변은 초록색, 그 다음에 높이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본 다음에요. 여러분이 준비물 14도 표시를 해본 다음에 점선 부분을 잘라가지고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한번 변형을 시켜보세요. 됐나요? 자,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그 만든 도형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런 모양일 거예요. 어때요? 이런 모양인가요? 자,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를 점선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고요. 이거를 자, 밑변과 윗변과 아랫변을 구별을 해가지고 색깔을 칠해 본다면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네. 자, 이렇게. 색깔이 잘 표시가 안 됐는데 선생님 적어 볼게요. 자, 아랫변, 그 다음에 윗변, 그리고 높이. 자, 아마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잘라서 요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잘라가지고 붙인 거예요. 즉 여기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와서 붙게 되겠죠. 이렇게 와서 네, 붙게 될 겁니다. 이렇게 붙게 될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도형을 한번 볼게요. 이 도형도 마찬가지로 모양이 무슨 모양인가요? 네,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러면 우리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절반만큼 해주면 되겠죠. 그죠? 평행사변형의 절반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아랫변 더하기 윗변 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인 평행사변형을 구해준 다음에 그 평행사변형의 절반만큼이니까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지금 이 사다리꼴에서 사다리꼴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으니까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구한 다음에 요만큼은 그 평행사변형의 절반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주면 됩니다.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방법 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자, 이번엔 윗변을 먼저 써볼게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앞의 방법과 이 방법으로 구해 보았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했는데 식은 어떻게 나오나요? 식은 둘 다 같게 나오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해도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식은 같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사다리꼴 구하는 방법, 구하는 식을 좀 머릿속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사다리꼴 구하는 방법은 평행사변형의 절반만큼이니까 평행사변형의 밑변에 해당되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나누기 2 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세요. 4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앞에 나와 있는 방법과 다르게 삼각형으로 나눠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지도록 선을 한번 구해 보세요. 어떻게 그으면 될까요? 네,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지도록 선을 긋는다면, 자, 이렇게 그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은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삼각형 각각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죠. 즉, 삼각형의 넓이는, 자, 여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 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하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을 한번 해볼게요. 넓이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 볼 건데요. 여러분이 한번 지금 구해 보세요. 자, 어떻게 구하나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자, 구해 보았나요? 잠깐 멈추고 한번 구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구하면 얼마가 나오죠? 네, 24가 나옵니다. 24 제곱 센티미터. 자, 이 사다리꼴, 오른쪽에 있는 사다리꼴은 어떻게 더해줘야 될까요? 평행한 두 변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평행한 두 변이 바로 밑변인데, 평행한 두 밑변을 구한 다음에, 자, 아랫변 더하기 윗변. 자, 이때의 아랫변이나 윗변은 여러분이 정할 수가 있어요.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자, 6 더하기 4 하면 10이고요. 곱하기 6 하면 60 나누기 2 하니까 30이 됩니다. 그래서 30 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 사다리꼴의 높이를 구해보세요. 자, 이거는 넓이를 알고 높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가로 해주고요. 반드시 괄호 먼저 해줘야 됩니다. 이게 먼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괄호 해주고요.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했더니 22가 나온대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자, 일단 더해봅시다. 8 더하기 3 하면 11이죠. 곱하기 네모에서 나누기 2 했더니 22가 나온대요. 그러면 요게, 자, 요거보다 2배가 돼야 되겠죠? 그럼 2배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22의 2배가 되려면 44가 나와야 되겠죠? 44가 나와야 되면 4를 곱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4.
자, 여러분이 구한 다음에 한번 검산을 해보세요. 검산하는 방법은 8 더하기 3 곱하기 4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했더니 15가 됐대요. 더하면 10이죠. 10에서 곱하기 얼마 한 다음에 반으로 나눴더니 15래요. 그럼 반 나누기 전에 이게 15의 2배여야 되겠죠. 여기 이해가 갈지 모르겠어요. 어떤 수를 반으로 나눠서 15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수는 3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30이 되면 30에서 나누기 2 하면 15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3이 됩니다. 자, 선생님이 구하는 방법 말고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여러분 방식으로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 설명을 들었고 반드시 교과서를 꼭 풀어보고요. 자, 수학 익힘책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수학 익힘책 90에서 93쪽을 꼭 풀고 채점하고요. 틀린 문제 꼭 복습하도록 하세요. 수고 많았습니다.